중요한 길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9번째 한미 정상회담, 북미 회담뿐 아니라 오늘 협상이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조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한미 정상의 9번째 만남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의 분위기가 요즘 조금 무르익어가는 이 상황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셨습니까? 취임 2년 반도 안 돼서 9번째 정상회담을 했던 것은 역대 정권에서는 이제 없었던 일이죠. 예.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을 이제 굳건하다는 걸 이제 과시한 정상회담으로 저는 평가하는데, 예. 우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굉장히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저는 봤습니다. 우선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행동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비핵화를 이루면 밝은 미래를 약속하겠다. 정확하게 그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예. 만약에 비핵화를 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체제 보장까지를 강력하게 암시해서,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해법에 대한 기대도 표시했죠. 예. 뭐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안보 동맹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LNG 문제나 자율주행 차량 수입 문제 같이 예.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협력, 예. 뭐 그런 방향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지소미아 문제든지, 예.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에 네. 대해서도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좀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지난 1년 반 동안 예. 기대했다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해왔던 제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는 예. 기대도 뭔가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좀 담담한 심정으로 결과물까지 보겠다. 이런 제 입장이고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 저는 이 직전까지의 상황하고 달라진 게 없다. 진전된 게 없다. 특히 예.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예. 우선 오늘 그 회담 내용 중에 그 북한에 무력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예. 내용은 이미 기존 약속 재확인한 거에 불과하고요. 또 3차 북미회담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3차 북미회담에 대해서는 2차 하노이 회담 엎어지던 그날 그 순간에도 그렇죠. 트럼프가 예. 했던 이야기예요. 거기에 이제 한미동맹 재확인이라고 하는 거는 늘 양국 간 정상이 만나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항상 따라 붙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뭐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진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못 하겠고요. 그거에 비해서 오히려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뭔가 이 구체적인 새로운 방법론과 예. 관련해서는 뭔가 이야기가 없었다는 점. 물론 그거는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패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안 했을 수도 있으나 하여튼 예. 그런 언급이 없었고 지소미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한미 동맹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추상적인 레토릭 수준으로만 이야기됐다 하는 점에서 저는 그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요. 오히려 예. 그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할 만한 대목들을 더 많이 읽게 된다. 예. 그 하나가 일단 무기 엄청나게 지금 예.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네 무기 사주는 나라는 그게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다 고마운 나라인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잠시 후에 얘기가 또 되겠습니다만 그 방위비 예. 분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내야 될 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구서가 엄청나게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기 구입하는 그 비용도 비용이고 방위비 분담이 지금 현재 1조만 해도 그 이전 1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난 것이거든요. 거죠. 예. 그 지금 1조인데 그거를 불과 1년 만에 다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막 6배 얘기까지 나와요. 예. 미국 쪽에서는 그런 상황.
에다가 그 두 가지 문제도 제가 불안한데 하나 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게 체제 보장이고 미국 쪽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한미 연합훈련. 예. 네, 영구 중단 이야기까지 지금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체제 보장을 강력하게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영구히 중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 비용과 예. 이 지금 북한하고 관련해서 여전히 미사일을 우리를 향해서 쏘고 있잖아요. 그런 예. 상황인데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까지 가게 되는 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스럽게 그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바로 해보시죠. 네. 지금 저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 네, 네. 말씀하신 중에서 사실은 조금 이제 좀 뭐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사실은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얘기는 공식 어젠다로 되어 있는 얘기는 아니고 예. 뭐 일각에 그런 얘기가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그 한미 간의 그 군사적인 제재, 예. 북에 대한 제재는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은 또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예. 그리고 미사일이 사실 우리를 향한 건 아니죠. 공해상을 향한 무력 시위이기 예. 때문에 트럼프도 그건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를 향한 공격이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예. 것이죠.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상호 호혜적 방위비 분담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예. 이제 구체적인 협상자들이 어떻게 협상을 할까 하는 과정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지금 우리가 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예. 별개 문제지만 예. 어떤 의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까지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필요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현재로선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호혜적으로 하자.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강하게 좀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협상 과정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마 당연히 장사꾼 트럼프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요구할 예. 거라고 보여지는데 증액은 불가피하겠죠. 예, 증액은 불가피할 텐데 그 폭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뭐 그런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평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셨죠. 내년에 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그렇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장사꾼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여튼 그 자국 미국의 돈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제까지는 적은 분담액으로 우리가 굉장히 큰 효과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벼랑 간에 그 조 단위에 이르는 이 그 분담액을 우리가 내야 되는 이 상황에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그 분담할 그 돈을 가지고 달리 이 국방을 위해서 달리 또 그 군을 첨단화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도 있었겠지 않나 하는 점에서 그 굉장히 안타깝고요. 예. 어쨌든 제가 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한반도의 운명이 특히 우리의 운명이 되게 즉흥적이면서 충동적인 그 트럼프든 김정은이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막 이게 그 만만치 달라질 않은 수도 상황입니다. 있다는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게다가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은 1년 후에 대선이 있어요. 예. 우리는 6개월 후에 총선이 있어요. 예. 어찌 보면 이 대북 문제가 미국이든 우리든 이게 국내 정치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 예. 올까봐 저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두 나라만 이 국내 정치에
그 민감한 게 아니고요. 일본도 김정은 있고, 예. 위원장도 보면 우리 남한의 국내 정치,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네. 예민하게 그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앞으로 6개월, 1년 무슨 일이 이 한반도에 벌어질지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 이 네. 얘기 짚어보시죠. 점심때쯤에 나온 얘기인데요. 네. 국정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1월쯤에 부산에 올 가능성 이런 얘기에 대한 네. 굉장히 놀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국회 정보위에서 예. 이 여야 간사들이 브리핑하는 장면을 저도 봤습니다만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 이은재 간사가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2, 3주 내에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실무 열리고 예. 빠르면 올해 중에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부산에서도 오거돈 시장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는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긍정적으로 저는 기대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핵화 논의 진전이 전제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이 수색 대상이 된 게 처음이라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먼저 두 분 평가 들어보고 싶은데 진 장관님. 저 안타까운 게요. 조국 장관 검증 과정이나 임명 과정에서 예. 임명 후에 헌정사상 최초 이런 게 좋은 일로 헌정사상 최초가 아니라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최초의 어떤 사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법원에서도 영장 특히 가족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자택에 대한 영장 발부는 매우 보수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법원에서도 그만큼 이 지금 혐의가 이제 소명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이 지금 조국 장관 플러스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정점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저는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예상했던 일이죠. 예. 압수수색 영장 평균 발부율이 99%이고 예. 당연히 뭐 조국 장관 자택은 압수수색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닌데 예. 초유의 일인 건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초유의 일은 과거 이런 수사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때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사들이 예. 뭐 40~50명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달려들어서 한 달 이상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거 공안정국 시대에 예. 무슨 반과 단체 하나를 수사할 때도 검사 몇 명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특수검사들이 상당한 역량을 투입해서 한 달 이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지금까지 밝혀진 게 뭐냐 하는 걸 냉정하게 한번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의혹 부풀리기는 많은데 예. 정작 저는 나온 건 확실하게 없다.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링크 피가 초기에는 모두가 다 조국 가족 펀드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익성이라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더 많은 액수를 투자했고 예. 조국 오촌 조카하고 익성 회장이라는 사람이 공모해서 돈을 빼돌리고 예. 했던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코링크 피는 조국 펀드가 아니라 익성 펀드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바로잡지 않습니다. 예. 그 밖에도 저는 별건 수사에 의혹도 있다. 예. 아들 문제가 갑자기 어제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예. 예. 청문회 때까지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주광덕 의원이 아들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런 팩트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조국 장관이 긴장한 듯이 손을 비볐다 해서 예. 예. 무슨 관심법이냐 이렇게 비판받은 일도 있었는데 갑자기 별건 수사라는 게 A를 수사하다가 B를 수사해서
혹은 그 가족을 수사해서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에 혐의도 두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례적이고 이런 수사가 과연 있었겠나. 어떻게 보면 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까지 저는 생각되는데 예. 이해찬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달 이상 수사했는데 먼지털이식 수사했는데 별로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면 무슨 의혹, 뭐뭐로 알려졌다. 이런 기사들은 넘쳐나는데 무엇에 확증이 잡혔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 게 또 박지원 의원은 오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네, 11시간 그러니까요. 6, 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는 그 아들에 관계된 여러 학교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네, 아무래도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하면은 이 세상에 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는 전혀 동의 안 하고요. 예. 저게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서 먼지털이식 수사가 아니고요. 예. 까도 계속 나오니까 양파 까기나 마찬가지인 수사예요. 예. 그래 아까 그 수사 결과도 지금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하기 이전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수사가 종료됐다 싶으면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이거 수사하다 보면 저게 연결해 또 나오고 하니까 계속 양파 까기처럼 되니까 이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까 별건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들 문제가 별건 수사가 아닌 게요. 청문회 때 주광덕 의원이 예. 조국 장관 아들이 받은 그 인턴 증명서가 굉장히 이상하다. 예. 형식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인데다가 다른 20몇 명이 이미 받았던 인턴 증명서랑 다르다고 양식이. 하면서 예. 검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도 됐거니와 그 외에 그 정경심 교수의 그 PB 있잖아요. 예. 프라이빗 뱅커. 그 사람을 통해서 압수한 그 PC에 보니까 그 직인이 파일이 있다. 그 아들 예. 서울대 인턴 증명서 그 파일도 거기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별건 수사가 됩니까? 음. 그러니까 하는 수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찬 대표나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 검찰에 대해서 자꾸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민망한 것이 예. 불과 2달 전만 해도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검사로 예. 칭송했던 이 윤석열 검찰을 상대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난을 하는 이 상황을 참 저는 그 납득하기가 힘들 뿐더러 예. 저는 지금 이해찬 대표가 너무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판단도 왜 저런 판단을 하실까 저는 그 납득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저는 그 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만약에 그 정경심 교수는 지금 이미 기소가 됐는데 예. 추가 예. 기소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잖아요. 조국 장관까지도 그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제까지 그 검찰을 비난하고 네. 조국 장관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비호했었던 그 민주당 지도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그 지도부와 청문회 때 예. 정말 맹목적으로 이 비호했었던 이 법사위원들 있잖아요 민주당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에 혐의 입증이 안 된다면 윤석열 총장이 жил머지게 될 부담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예, 뭐 당연히 그렇죠.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이 검찰 개혁이 돼서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그 기득권을 뺏길 것을 우려한 검찰 내에 어떤 세력화된 움직임이 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청문회 앞두고 그 물론 그만둬라 예. 하는 것이 나오기도 했고 또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일선 검사가 평검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판한다든지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검찰이 하나의 정치 세력 같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 근데 그것은 뭐 윤석열 총장이 뭐 그걸 좋아할 리도 없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예. 오죽 검찰이 지금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 그럴까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요. 나중에 이제 뭐 발표를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사실상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자본시장법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벌칙 조항이 없는 법입니다. 예. 도덕적 책임은 있겠지만 그리고 공직자윤리법도 주식 백지 신탁을 거부할 경우에 형사처벌이 있어요. 예. 그리고 판례에 보면 금감원 고위 간부의 부인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고발됐는데 그것은 부인이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무죄가 나온 적이 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예. 조국 장관이 뭐 하드 교체하는데 뭐 어쨌다든 이런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의 발언에 의지해서 예. 증거인멸 교사범이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데 예. 많은 부분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알 수 내용들. 없는 내용들이 예. 많죠. 검찰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이걸 쉽게 말해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쪽 다 사활을 걸었고 누군가 한쪽은 정말 끝장이 나야 이게 끝이 날 것이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 보이는데요. 예. 그러나 저는 그 윤석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이 과정은 국민들 다수가 예.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저런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명권 행사로 인해서 장관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양쪽 상황을 놓고 사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 계실지는 그 뭐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네. 그 나올 텐데요. 물론 이제 조국 장관 입장에서도 임명이 됐으니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저걸 계속 언제까지 봐야 할지 이걸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도 참 저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자들은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한 건데 예.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야당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 낸다든지 장관으로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막 이제 네. 그 안 하겠다 이렇게 예. 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권에 이제 그 영향이 있다.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시던데 저는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면 그 임명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5년간 권력을 위임해 준 거에서 파생되어 나온 권한이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저는 국민들에게는 저항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자신이 권력을 위임해 준 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저항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지지율 통해서도 보면 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국민들의 저항권을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변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한국당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네. 내고 하는 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형국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능력이나 권한은 결국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 대통령께서 이거를 푸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국 리서치 최근 조사에서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52%고 예. 부정적인 평가가 35%가 나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예. 어떤 점에서는. 그러나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 예.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서의 조국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계신다 예.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여론의 흐름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하는 생각도 하나 있고요. 또 여론조사 얘기가 나와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건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만, 지금 이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의혹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취재해서 그렇다가 43%고 예. 검찰의 고의적인 유출이다가 네. 38%인데 이게 오차범위 내예요. 예. 예. 거의 반반이 이게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검찰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도 예. 검찰은 정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야당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럴까 하는데 무조건 반조국만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 이것 역시 국민들 속에 상당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냐 뭐. 예, 예. 저는 그거는 조국 장관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요. 검찰 국민들이 개혁의 느끼기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는 답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 아마 거의 같은 예. 조사였을 거예요. 거기서는 19%가 반대고요. 46% 거기가 2배, 해야 2.5배 이상이 예.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만큼 이 조국 장관에 대한 그러니까 그 의혹을 국민들은 믿는 거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것도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건 검찰 개혁이고 네. 깨끗한 손에 의한 검찰 개혁을 원하는 것이지 조국 장관에 의한 검찰 개혁을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문 문항은 분명히 조국 장관의 검찰 아니, 개혁이 그렇게 했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을 거라고 저는 어쨌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 조사를 두고 지금 두 분도 의견이 갈리고 여야도 공방을 오늘도 역시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준비를 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나 동시에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길 바랍니다. 한 달 내내 먼지털이 수사에도 나온 게 없다는 여당 대표의 인식 수준. 한마디로 도피성 현실 부정입니다. 청와대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조국 피의자 장관은 이제 나라 망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 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범죄 혐의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이치에 닿지도 않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 망신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정의당처럼 입을 다물기 바랍니다. 검찰 조사가 뭐 적절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을 떠나서 사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런 좀 요새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예.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입을 닫았던 보수 세력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예. 저는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별로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검찰 개혁의 대의와 그리고 저게 좀 이상하다 수사가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검찰의 기세로 보면요. 예. 어제도 11시간 압수수색을 해요. 예. 검찰의 기세로 보면 어쨌든 기소까지 몰고 가서 재판을 끌고 갈 겁니다. 예.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해도 최종심까지 무죄가 밝혀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예. 걸려요. 그런데 내년 4월 달이 이제 총선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임기 이제 중반을 거쳐가고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수사가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 그게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비율이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조사 하여간 뭔가 좀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한 기대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가 너무 이 문제로 다른 모든 문제를 다 묻어버리고 예. 정쟁하고 있는 문제도 국정감사 해야죠. 예산 국회 예. 해야 됩니다. 또 일본과의 문제도 있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다가오고 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국회는 좀 종합적으로 할 일이 많은데. 네, 국민들이 조국 문제만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우리 돼지 열병들. 예, 그 예. 파동이 일어날지도 걱정입니다. 모르는 예. 뭐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대응해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차분해질 필요가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 분위기 하나만 더 체크하고 질문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피해 사실 공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요. 네. 제가 조금 그 분위기를 알아봤습니다만 예. 우선 최근 언론 보도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 모모로 알려졌다. 전해졌다. 모모의 혐의를 두고 뭐 추적 중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조국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가 갑질을 했다는 보도가 어느 보수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왔어요. 예.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기사입니다. 기사의 기본은 육하원칙이죠. 예.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이건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조국 오촌 조카는 지금 구속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오촌 조카가 기자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가 나온 거는 검찰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조국 장관의 부인을 지금 저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지만 악마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조국 장관 부인이요.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되니까 그걸 처분하고 사모펀드 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촌 조카하고 공모해서 횡령을 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 이건 정말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어느새 조국 장관 부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 라고까지 몰아가고 급기야 이제 갑질 얘기가 거기에 더 씌워지면서 성격도 원래 그런가?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옛날 있는. 드레이피스 사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 저는 정말 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냉정하고 차분하게 봐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고발을 할 생각합니다.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그것을 이제 뭐 법제화하거나 이제 규정을 고치는 문제는 좀 미루기로 했죠. 예. 근데 명백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가능성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악화되고 예. 비화되는 것은 저도 사실 바라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피의 사실 공표하고 관련해서 오늘 문제 제기를 민주당에서 하셨잖아요. 저는 그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민생으로 빨리 전환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생으로 전환하려면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든지 해임하든지 하는 지점에서 민생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두는 한 이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아침 회의에서 마이크 잡는 당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계속 저러시지만 아마 지금 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 지역에 가서 실제 몸으로 체감하는 민심은 수치보다 훨씬 더 저는 안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지금 조국 장관에서부터 그 불만이나 국민적인 분노의 화살이 어디로 옮겨 붙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옮겨 붙고 있어요. 지난주에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할 때 저는 그 현수막 2개를 보고 굉장히 좀 그 인상을 받았는데 그 이게 정의인가 문재인은 답하라예요. 조국 답하라가 아니고 문재인은 답하라. 그게 하나 있었고 검찰 개혁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조국 장관 그것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진정한 검찰 개혁은 조국 장관의 사퇴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 민심을 저는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 6개월 후에 총선 치러야 될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대놓고 이야기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 불안할 텐데 저는 지도부에서도 이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될 텐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반복드리면 지금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기소는 되고 추가 기소될 거고 조국 장관이 소환되거나 이 국면까지 가면 저는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지도부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비호를 한 입장에서 같이 책임져야 되고요. 법사위원들도 그 법사위원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당 법사위원들 다 법사위에 앉아 계실 나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드레피스 사건 얘기하셔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건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그 과정에 국민은 양분돼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뭐 여론조사 보면 뭐 오차범위 내로 그러니까 반반으로 딱 나뉘어서 나중에 이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여론을 어떻게 파악할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대가 제 지역구에 있고 제가 뭐 동문이고 그런데 서울대 대학생 집회가 이제 성격이 좀 달라졌습니다. 총학생회가 손을 떼고 동문들 참여 비율이 높아졌고 뭐 일일이 신원 확인할 수 없으니까 동문 아닌 사람들도 올 수 있고 그 현수막을 붙인 주체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픈 대목이죠. 우리 입장에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에밀 졸라를 비롯한 지성인들이 나서면서 우리 프랑스 사회가 성찰해야 된다 하면서 드레피스가 결국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견이 더 씌워지고 스파이 혐의가 더 씌워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로 기정사실화됐지만 저는 어찌 보면 지금 조국 장관뿐만이 아니라 조국 장관의 부인, 딸, 이제 아들까지 뭐 그렇게 더 씌워진 이미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드레피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그 진실이 밝혀지는데 오래 걸렸다는 말에 초점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조국 문제만이 우리 조국의 모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른 문제들과 함께 다뤄나가야지. 마지막 국회가 조국 국감, 조국 예산
뭐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조국이 나오면 우리는 뭐 안 한다. 예.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서는 지혜들도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간단해요. 예. 그냥 조국 장관이 물러나면 됩니다. 됩니다. 그게 잦은 사태가 됐든 파면이 됐든 물러나면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안고 가는 정치적 위험 부담을 지려고 하는지 뭐 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이게 이 조국 장관 검증 과정 초기부터 어느 지점에 이르면서 이게 진영 예. 논리로 언젠가부터, 진영 간의 예. 대립처럼 된 저는 그 시점이 유시민 전 장관이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건 그 시점부터 이게 그러니까 양분됐다. 유시민 그 이사장이 등장한 순간부터 이게 진영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여론조사도 그 지점 이전까지는 국민들 좀 이거 문제 있지 않냐라는 게 차이가 좀 우세했다가 났습니다. 예. 차이가 있다가 유시민 장관 등장하고 이제 기자간담회 진영 하고. 대립이 되면서 이게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다시 벌어지는데 이게요. 저는 지금 이 국면은 진영 논리나 진영 간의 대립으로도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진영 논리로 버티고 막기에 굉장히 버거운 그 국면까지 갔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임명하신 분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돌아오시면 된다. 정말 그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해야 되고 네. 지난번에 임명할 때 그 주말에도 고민을 대통령께서 예, 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바로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력하게 그 임명 권유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네. 드러나면 문제가 드러나면 결국 민주당 지도부도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네, 못다한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예, 예. 들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